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아이 자존감 수업의 저자 조한쌤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글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니까. 죽을 만큼 좋아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준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다.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난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이거늘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을,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리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반갑습니다. 김쌤님, 애나님, 오, 일찍 들어오셨네요. 오늘 휴일인데 또 어디들 다녀오셨죠? 영원한 사랑님 오셨네요. 지난 시간에 영원한 사랑님 안 오셔서 다른 분들이 찾았습니다. 아프신 거 아니었죠? 우리 김쌤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이게 참, 그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 가급적이면 비교라는 거는 좀 멀리 해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도. 비교라는 잣대를 내가 들이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욕심이 막 이렇게 나의 일상을 차지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로가 힘든 거죠. 아이도 힘들고, 그거를 매 사사건건 비교의 기준에 두는 우리 엄마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좀 더 쉬운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소개할 수 있는 글이 뭐가 있을까를 둘러보다가 오늘 이제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김쌤님,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죠. 첫애 때만 그래, 첫애 때만. 첫애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면 둘째 때는 엄마가 좀 여유 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또한 큰애 때는 아무래도 애가 이제 큰애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올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와 조율해 가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김쌤님.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할 필요 없고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를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무게를 조금씩 내 스스로가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일주일에 한번 라방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좀 교류를 하고, 내가 제대로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죠? 또 이 라방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를 다 키운 분도 있을 것이고, 엄마야, 음수 대통 닭갈비 대표님 오셨어요? 지금 바쁘실 시간인데 우리 경주에 계시는 닭갈비 맛있게 하시는 우리 대표님이신데 고맙습니다. 김규철 대표님. 김쌤님, 신랑은 포기하고 사는데 애는 포기가 안 되죠. 아유, 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럼요. 신랑은 포기가 아니라 신랑 나름대로 아이를 바라보는 육아 패턴인 거예요. 그걸 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만큼 또 우리 김쌤님이 아이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소리 나니까 남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포기가 아니죠. 포기가 아니고 우리 김쌤님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다른 부분은 또 아빠로서 해줘야 될 부분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더 힘들어져요. 내가 양육을, 독박 육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혼자서 양육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부터 또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포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나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김쌤님이 신앙을 포기했다고 김쌤님 남편분 나중에 이거 얘기 들으시면 서운해하신대. 서로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서로 잘하는 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엄마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엄마가 그 역할을 해내시면 되는 거고, 또 아빠가 책임져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빠한테 또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부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세요. 조율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어라고 건의하시고, 그래야만 또 그죠? 엄마 아빠의 역할을 평등하게 유지해가면서 즐겁게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 정말로 이 방송을 아빠들도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아는 함께 해야만이 더 좋겠죠. 그럼요. 여기 아빠분 들어오셨어요. 김기철 대표님 경주에서. 예, 맞아요. 이렇게 육아 교육은 특히 같이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특히 경상도는 아빠분들은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벽을 두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번 달 초에 그 도서관에서 부모 교육 진행했을 때도 저는 그 자리에 아빠들도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빠분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10분 다 엄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서운했어요. 보통 우리 왜 TV나 어떤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접하는 모습들 보면 뭐 부모 특강, 뭐 육아 특강이다 이러면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아빠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경상도라서 그런지 아빠분들이 엄마들한테 전적으로 좀 위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5월 초에 부모 특강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미션을 제시를 했어요. 어찌됐든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부가 잘 지내야 돼요. 부부가 잘 지내고 부부가 알콩달콩해야만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알콩달콩한 에너지가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두 부부의 그런 패턴들, 이런 소통하는 패턴이 어떤가 한번 이제 제가 미션을 던진 게 있어요. 그 미션이 뭐였냐면, 수업 중에 평소에 자기가 남편에게 건네지 않았던 좀 막 달달한 말들, 달달한 멘트들을 카톡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카톡으로 보내서 가장 먼저 답장이 오고 가장 먼저 달달한 답변이 오는 두 분에게 제가 이제 책 한 권, 제가 쓴 책, 내 아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사인해서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내가 이제 미션을 던졌는데, 그 5분 내에 답변이 오신 분이 한 서너 분이었어요. 10분 중에 한 서너 분 정도가 답변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 제가 이제 한 두 분 정도를 뽑아서 선물을 드렸는데, 그 뽑혔던 분이 이제 이모티콘을 쓴 거예요. 뭐 이러면서 좀 이제 애교 섞인 그런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간접 경험을 했는데, 평소에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경상도는, 그죠? 애살 있게 잘하시는 분들 되게 잘하세요. 되게 잘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자유롭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애살 있게. 평소에 쓰시지 않는 말들도 이제 카톡을 통해서는 우리가 문자이기 때문에 또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애교 섞인 말, 달달한 말들을 문자를 통해서는 또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이 잘 키우고 싶으면 부부가 잘 지내면 돼요. 부부가 알콩달콩. 우리 김쌤님, 요즘 젊은 아빠들은 진짜 육아에 참여도 잘하던데 저희 집 늙은 아빠와 사는 저는 웁니다. 김쌤님. 우리 예나님, 여기 젊은 아빠는 육아 참여도가 낮아요. 아빠 나름이에요. 맞죠? 김쌤님, 예나님 거기 젊은 아빠는 잘하시던데요. 와, 우리 농사와 음악TV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우리 라방에 오시는 분들 농사와 음악TV 나중에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되게 채널 컨텐츠가 신선해요. 농사와 음악을 접목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신데,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그 유튜브로 저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컨텐츠가 좀 독특해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구독도 좀 누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해주세요. 김쌤님, 저희 집은 신랑 포는 수신 전용, 저는 발신 전용. 김쌤님 남편분도 이제 머지않아 변할 거예요. 이제 변할 때쯤 됐어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인내를 하시고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수신요.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를 살짝 하세요.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루아침에 옷이 젖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경상도 분들은. 그쵸? 농사음악TV님 그러지 않으세요? 변화를 이렇게 준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이게 경상도 분들은 또 자기가 변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또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쌤님,
우야든동 우야든동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남편분한테 이렇게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하세요. 당신이 이런 모습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한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야만 남자들도 알아들어요. 얘기 안 하면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착각을 많이 하죠. 남편들이.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건 남자건 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대화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나는 이런 부분 참 좋다. 당신의 이런 모습 너무 마음에 든다. 또 칭찬할 건 좀 칭찬해주고, 뭐 칭찬해줘야 될 부분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패스하고, 지적해야 될 부분만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할 부분, 좋은 부분은 좋다라고 좀 얘기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당장은 안 고쳐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따라와요.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야돈동 부부끼리 대화는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나마 아침에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맨발 걷기 하면서 걷는 시간을 통해서 그나마 대화를 좀 해요. 말고는 우리 부부도 뭐 대화할 시간이 서로 없죠. 쉬는 날에도 저는 이제 우리 아이 방에서 계속 작업하고 제 일하기 때문에 쉬는 날도 우리 남편은 혼자서 거실에서 놀아요. 어떨 때 보면 되게 미안하거든요. 미안한데 또 그런 부분을 또 배려해줘요. 남편이 배려해주고, 또 우리가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아침에 그 운동하는 시간, 그리고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서 그때 이제 유일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해요. 우리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다 내 와이프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뭐 내 남편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결혼했을 때 초기에 내가 가졌던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변했잖아요. 내 마음도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되어가는 과정들을 남편한테, 부인한테 얘기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부가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야만 아이 키우는 것도 수월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우리 자녀의 친구 관계에 있어서 관심이냐 간섭이냐,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영원한 사랑이 열린 생각 고맙습니다. 칭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들이 그 개입해야 될 부분과 조금은 지켜보고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라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어린 자녀도 있을 거고 다 키운 자녀도 있을 건데, 어리든 크든 간에 내 자녀는 자녀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할머니가 돼도 내한테는 또 자녀거든요. 자녀기 때문에 그 눈높이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가 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때쯤 되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엄마가 뭐 이래라 저래라 좀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내 친구인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친구의 영역을 왜 엄마가 간섭해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 조율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관심을 안 가져도요, 그거는 방심이 돼요. 그죠? 방심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한 친구들하고 노는지 건전한 친구들과 노는지 관심은 필요해. 최소한의 관심은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도가 지나쳐버리면 엄마의 잣대로 아이의 친구 관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준에 의해서 이 친구는 별로다. 뭐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친구상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 그죠? 성격 싹싹하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친구들은 모든 부모들이 좋아하잖아요. 내 아이가 그런 아이하고 어울리면 너무 좋잖아요. 집에 오면 막 잘해주고 맛있는 거 챙겨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들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는 친구는 인사성도 없고, 그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뭐 엄마 아빠의 상황을 보면 그 집에 엄마 아빠도 썩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 아니면 그 아이랑 우리 아이가 이제 어울릴 때는 불편한 감정을 아이에게 보이는 거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우리 큰아이 때 내가 평소에 이제 좋아하지 않는 부모 자녀랑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 꺼려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그 애랑 꼭 놀아야 되냐고 물어보고, 그 애 어디가 좋아? 좀 꼬치꼬치 물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그런 생각은 우리 아이가 별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맞는 코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이와 어울리더라고요. 어울리는데 그게 또 길게 가진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처음엔 그 아이와 좀 어울리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아이하고 크게 어울리진 않고 가끔씩 그냥 뭐 인사만 하는 정도로만 지내고 또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간섭은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또 걱정을 지나치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그냥 지켜봐 주는 정도?
너무 위험한 친구들만 어울리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이의 생각을 조금 존중해줘서 아이를 그냥 바라만 봐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는 이렇고 저는 저렇고 이렇게 평가 기준을 갖다 대버리면 아이들이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 관계는 솔직히 다양하게 애가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사회활동이잖아요. 친구와의 그런 관계도, 관계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 대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마의 잣대로, 부모의 잣대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런 거는 좀 오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이를 좀 지켜 바라봐주고, 크게 위험하지만 않으면 아이의 뜻에 맞게끔 친구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넌지시 바라봐주는 그러한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현 주소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자녀 지금 기존에 우리 김쌤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따님이 그죠? 친구를 좋아해서 막 집에 막 친구들 막 데리고 오고 이러잖아요. 저학년 때는 애들이 많이 그래요. 저학년 때는 새로 사귄 친구 있으면 막 친구 막 집에 데리고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이 놀고 싶어 하고, 엄마가 집에 있으면 이제 엄마가 막 맛있는 거 챙겨주고 이러면 애들이 되게 흐뭇해해요. 뿌듯해해요. 김쌤님, 요즘은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친구 관계도 겁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가 늘 고민이죠. 빙고입니다. 빙고. 근데 일단은 너무 위험하지만 않으면 바라봐주는 게 제일 필요해요. 바라봐주는 게, 아이를 믿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저학년 때는 아이들 솔직히 몰라요. 이게 옳은지.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러잖아요. 저학년 때는 자기 주관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하자는 대로 막 따라다녀요. 친구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러면 막 친구 뜻대로 다 들어주면서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엄마들이 보고 있으면 또 불편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이제 친구를 우리 집에 딱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이제 친구 마음대로, 그죠? 막 이것저것 함부로 만지고, 막 부서뜨리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거 보고도 크게 막 화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넌지시 바라만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굳이 아직 엄마가 뭐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그 친구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식으로 좀 내버려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집에 와서 놀 때는 자연스럽게 아이들끼리 놀 수 있도록 엄마가 굳이 간섭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는 걸 좋아하다 보니 눈으로 보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다 아들 성격 닮아서 성향이 순한 것 같아서 믿게 되더군요. 우리 영원한 사랑님은 그죠? 비슷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들 성향인 것 같아요. 자기랑 비슷한 친구를 데리고 오는 아이도 있고요. 내한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을 저 친구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또 그 친구랑 잘 어울리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두 가지 성향으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아요. 자기랑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를 어울리기도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를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물갈이가 되더라고요. 물갈이가 결국에는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 자기랑 비슷한 애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원한 사랑이 공감. 김쌤님, 아직은 저학년이라 괜찮은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두려워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엄마 아빠가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딸은 내일 친구 데리고 오고 싶대요. 엄마 피곤. 김쌤님, 그 엄마가 피곤한 것도요, 잠깐이에요. 잠깐이고, 솔직히 저학년 때만 친구들 데리고 오면 엄마가 좀 챙겨야 되지만 한 고학년쯤 되면 친구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도요, 아이 친구가 집에 와도 지그들끼리 알아서 간식 챙겨 먹고, 또 요즘에는 이제 고학년이 되면 용돈을 이제 어느 정도 주잖아요. 우리 보통 엄마들이 한 달 용돈을 이렇게 지워주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간식거리를 사 먹고 들어오기도 해요.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는 뭐 대화 나누거나 뭐 핸드폰 같이 만지면서 어울리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순수하게 놀기 때문에 저학년 때 친구 데리고 오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고학년 되면 또 괜찮아요. 애들 노는 것도 조용히 놀거든요. 고학년 돼서는 뭐 애들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조용히 살방살방 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친구를 많이 데리고 오는 거는 아이가 대인관계, 그죠? 사교성이 되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칭찬할 일이에요. 극칭찬. 또 압니까? 우리 김쌤님 따님은 나중에 또 정교 어린이 회장도 아마 출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 데리고 온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렇지 조금만 더 양보하셔서 그 기간을 좀 이겨내십시오. 아이에게는 다 좋은 현상이니까. 어떤 애들은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엄마가 못 데리고 오게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을 또 안타까워 하거든요. 친구 데리고 오게끔 또
오픈해주는 엄마의 마인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영원한 사랑이 대학교 다닐 때도 영상통화로 갑자기 들이대는 날도 있었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엄마를 소개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쵸? 우리 영원한 사랑이 이렇게 따스함이 느껴져요. 글을 보면. 아이가 영상통화로 엄마 나 친구들 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괜찮아? 라고 편하게 아무 때나 영상통화로 이렇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전에 우리 영원한 사랑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그죠?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그 글을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언제 어디서든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하고 그죠? 엄마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그때마다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와도 돼? 라고 물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엄마가 또 오픈마인드로 아이를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조금 제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제가 처리해야 될 이렇게 집안 이렇게 뭐 작업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을 이제 오롯이 저한테 올인하고 싶어요. 올인하고 싶은데 한 번씩 우리 딸아이가 막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우리 딸은 이제 경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오는데 오면은 꼭 친구들은 지금도 고2인데도 지금도 이제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럼 최근 들어서는 제가 한 번씩 우리 딸아이한테 좀 튕기거든요. 친구 안 데리고 오면 안 되냐고. 왜냐면 딸아이 친구가 집에 오면 한 번씩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저는 아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냥 보내기 싫거든요. 잘해주고 싶어요. 막 더 맛있는 것도 챙기고 싶고 하다못해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서 보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이는 친구 집에 가면 밥 못 얻어 먹고 올 때도 많아요. 나는 큰아이 친구들이 오면 항상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서 보냈거든요. 뭐 5명, 6명 이렇게 와도 오는 쪽도 그냥 밥 한 끼는 꼭 먹여서 보냈는데 정작 우리 아이는 친구들 집에 가면 별로 뭐 대접을 못 받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항상 이제 친구들이 오면 챙겨서 보내요. 이게 엄마 성향인 것 같아요. 성향. 그냥 오면 그냥 잘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딸아이 때는 큰애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큰애 때는 되게 막 친구들 데리고 오면 막 잘 챙겨주고 그랬는데 둘째 때는 친구 데리고 온다 하면 일단은 심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면 그만큼 이제 내 일을 전념해서 못하니까 내 욕심이죠. 그죠? 못하니까 꼭 데리고 와야 돼? 왜 데리고 와야 돼? 이제 막 물어요. 꼭 꼬치꼬치 막 묻거든요. 물으면 이제 지 나름대로 또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꼭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 결국에는 또 수긍하죠. 결국에는 또 수긍하고 요새는 좀 편하게 가요. 막 시켜줘요. 그냥 시켜주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밥 한 끼 정도는 반찬은 없어도 그냥 어찌됐든 따뜻하게 밥 한 끼 해서 이제 먹여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보내놓고 나면 또 제 마음이 또 좀 푸근해져요. 그래도 밥 한 끼 챙겨서 먹여서 보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 이제 딸아이 친구 엄마들이 막 이제 문자가 오죠. 카톡으로 막 선물도 보내고 어떤 엄마는 메론도 보내고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엄마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 친구가 오면 음식 솜씨는 없지만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서 먹여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엄마 친구들 오면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 부담스럽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친구들 집에 가면 친구 엄마들을 그렇게 안 챙겨줘. 엄마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러는데 또 내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그냥 어차피 우리 아들 친구들도 다 내 자식 같으니까 오늘 그냥 반찬 음식 솜씨는 없지만 밥 한 끼 해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꼭 옛날 어른들 사고방식 있죠. 누나 친구들만 놀러 온다고 우리 아들은 투덜투덜 김쌤님 자기 친구들도 좀 불러달라고. 우리 김쌤님 잘못하고 계시네. 아들 친구들도 불러줘야죠. 그러면 이제 이제 딸아이 친구들 아들 친구들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복작복작하겠다. 그죠? 서로 친구 데리고 오려고. 근데 그것도 엄마가 그만큼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는 엄마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오픈하면 그만큼 또 내 애가 기도 살고, 내 또 자존감도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엄마가 조금 희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김쌤님. 잠깐이니까 조금만 눈 딱 감으세요, 눈. 영원한 사랑님, 엄마는 무한 사랑 맞죠? 김쌤님, 대학생이 되면 엄마랑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죠? 정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큰아이가 지금 이제 군에 가 있는데, 되게 친구 같아요. 큰아이하고 둘째 딸아이하고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아빠가 주는 그런 느낌하고 또 달라요, 아들이 주는 느낌이. 되게 의젓하고 든든해요. 아들은 정말 든든한 마. 우리도 이제 가족 톡방이 있어서 항상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카톡을 보내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5시부터 8시까지 이제 폰을 받거든요. 부대에서 폰 받고
받고 나서 이제 잠잘 때쯤 되면 다시 이제 반납하고 자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항상 폰을 받으면 문자가 와요. 가족톡방에 안녕하고 이제 이모티콘 막 날라오고 이러거든요. 매일매일 소통을 하죠. 매일매일 소통을 하니까 군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매일 통화를 하니까 뭐 진짜 오히려 영주에 사택이 있을 때보다는 더 자주 막 통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아이들이 또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엄마들도 또 엄마다워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 그 과정들을 또 힘들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도 그 나름대로 또 즐기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 관계, 우리 자녀의 친구 관계 요 부분 관심과 간섭 요 선을 이제 각자 나름대로 그 조율을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율을. 너무 아이한테 100% 믿고 놔도요. 그거는 방심이고요. 방심이고. 이게 또 너무 지나쳐도 간섭이 돼요. 간섭이 되니까 아이의 반응을 살피면서 요거는 내가 조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아이에게 나의 마음을 보였을 때 아이가 불편해하는 감정을 보인다. 그러면 엄마는 간섭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정도 선까지를 했는데 아이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 엄마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선까지는 관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마다 다르잖아요. 딱 여기서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다면 여러분들 50까지만 하세요. 50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되는 거고요. 60부터는 여러분들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교과적인 발언이에요. 아이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집안 아이의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아이를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니까 아이의 반응을 봐가면서 엄마가 생각했을 때 엄마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을 조금 더 넘어갔더니 아이가 불편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밑에 부분을 하향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조정을 해서 일단은 아이랑 좀 많은 대화를 하시고 절대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명령조로 하는 거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명령. 해라. 이거 해라. 저래라. 제가 그 유튜브 지도했던 이제 수강생 분의 그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그 며느님을 두셨는데 손녀가 너무 예쁘대요. 이제 집이 가까웠다 보니까 손녀를 자주 이제 만나게 되고 있다 하더라고. 만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번씩 이제 손녀한테 가면 손녀가 할머니를 안 떨어준대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대요.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이제 떼놓고 나올 때는 손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손녀가 딴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몰래 빠져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죠. 분명히 이제 그 며느님과 아드님의 어떤 양육 패턴에 있어서 이게 수위를 좀 넘어서니까 엄마 아빠는 좀 배제하고 할머니를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의 아빠분이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 많이 어린데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제 안 돼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어떤 행동에 있어서 행동에 이제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아이들은 자기에게 뭐든지 베풀어주고 이쁘다 해주고 다 받아주고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 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든지 오케이잖아요. 노가 없잖아요. 손녀 손자가 하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다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손녀가 너무 이제 당신만 좋아하고 당신 아드님이 올 때는 아이가 이제 싫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딱 육아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좀 많이 못하게끔 규제를 하면 애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 어린아이가 그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아이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열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 열린 마음의 이거 기준도요 참 힘들어요. 그 열린 마음이란 이 기준이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 방심한 거 아닌가,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받쳐주고 그냥 엄마는 위험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그 정도 선이 참 이렇게 조율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나름대로의 각자 패턴을 잡으셔야 돼요. 각자 기준점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요 부분까지는 괜찮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관심의 영역이 되는 거고 만약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넘어선다면 간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지 마, 먹지 마, 뭐뭐 하지 마 소리는 부정어는 가급적 적게 쓰셔야 됩니다. 적게. 우리 이서영 선생님 오셨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랑님. 엄마 마음을 헤아리고 읽을 줄 아는 든든한 아들 때론 엄마도 응원해주니 좋아요. 그쵸? 맞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좋습니다. 우리 이서영 선생님 그러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자기 세상 맞죠? 김쌤님 맞죠? 할배가 최고. 왜냐면 애들한테는 노 소리 안 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근데 또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버릇없고 막 그죠? 어렸을 때 이거를 또 잘 패턴을 잡아놔야만 그게 그 습관이 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좀 교과서적으로 내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뭐 버릇 없어져 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뭐 공부를 못 따라가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안 따라오면 엄마 아빠는 이제 못하게 하는 거고 제재하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이게 너무 과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조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 관계 또한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도 때로는 거친 아이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 거친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솔직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과는 멀어지더라고요. 우리 이제 큰애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좀 거친 아이들 어울릴 때쯤에 제가 살 불안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자기 스스로 이 친구는 아니야, 이 친구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이 서나 봐요. 돌아오더라고요. 항상 이제 엄마 아빠가 그 기준점에서 딱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해 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쌤님 이미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쓰고 있다고? 아 그래요? 노랑 셔츠 화사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왜 이제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좀 어두운 색깔 계통의 옷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을 바꿔보려고 해요. 좀 환한 색도 좀 입고, 이제 다이어트 감량이 되니까, 이제, 그죠? 자신감도 살 오르고, 내 마음에 이제 패턴이 좀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상이 많이, 그 전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나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에 9시 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들어와서 나방 갖는 거, 그거는 제가 진행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 생기면 또 조율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우리 이서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서영 선생님 지금 자녀분이 어려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고민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이서영 선생님 자녀분이 좀 크면 아마 우리 김쌤님처럼 친구들도 데리고 오려고 할 거고, 친구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김쌤님. 우리 영원한 사람도 그랬잖아요. 자녀분이 또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생 돼서도 막 친구 데리고 오고 막 이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어떤 애들은 친구들을 자기 집에 안 데리고 와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또 이제 어떤 환경적인 부분마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아이가 친구를 내 집에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당당하게 내가 사는 모습을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아이의 또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엄마는 좀 피곤하지만 아이가 데리고 오려고 하면 조금 엄마가 감수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 딸아이한테 몇 번 한번 no 했는데 결국에는 또 딸아이의 뜻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이 라방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딸아이가 엄마 나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이러면 또 잠시 망설일 것 같아요. 일단은 심적 부담이 되니까. 누군가가 이제 우리 집에 온다라는 것은 그죠, 막 또 청소도 좀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또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쉬운 마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서영님, 우리 딸랑구는 4살이에요. 확실히 언니 오빠들을 잘 따르고 오늘도 놀이터에서 열심히 또 따라다녔군요. 언니 오빠들 이뻐라. 눈에 선에 그려져요. 영원한 사랑님, 밝은 색은 상대방 마음도 밝게 물들여주기 때문에 좋아요. 너무 많이 오픈해서 제가 때론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영원한 사랑님, 왜 그 마음이 막 이해가 되죠? 공감이 가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또 아이가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요. 김쌤님, 친한 언니 딸은 너무 소극적이라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자꾸 친구 사귀어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더라고요. 그거는요.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거 어느 책에서 읽었던 구절인데 아이가 많은 친구를 다양하게 사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소극적인 아이들은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김쌤님처럼 다양한 아이들을 다양한 종류의 아이들을 사귀려고 하는 이제 스타일은 한 친구를 진득하게 깊게 못 사귀는 거죠. 그냥 찔끔찔끔 다양하게 사귀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인 아이들은 한 친구를 깊게 사귀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패턴과 그다음 우리 김쌤님 따님처럼 적극적인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패턴은 달라요. 근데 이 패턴 중에 뭐가 더 좋다라는 건 없어요.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자기가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를 사귄다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다 내 친구, 내 영원한 친구로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친구 중에도 한두 명은 떨어져 나가고 결국엔 남아있는 친구는 한 명이거든요. 근데 소극적인 아이가 한 명을 제대로 사귄다면 이 친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라는 건 없어요. 그 친구분에게, 친한 언니분에게 너무요, 아이에게 너도 나가서 친구 좀 사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이가 필요하면 어느 순간 지 코드에 맞는 친구를 사귀게 돼요. 그냥 엄마가 그냥 지켜만 봐주는 것도 괜찮고요. 또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자연스럽게 엄마 눈으로 봐서 이 친구 정도는 괜찮겠다 하면 엄마들끼리 어울리면서 그 친구를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들끼리 서로 잘 지내면서 엄마의 딸내미를 이제 우리 아이와 연결시켜 준다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먼저 잘 지내다 보면 아이들도 잘 지내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로 인해서 엄마끼리 잘 지내는 경우가 저는 많았죠. 아이 친구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A라는 친구랑 잘 지내다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A라는 친구랑 잘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A라는 친구의 엄마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엄마가 또 내랑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차 한잔하자, 뭐 술 한잔하자 이래서 몇 번 밥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끼리도 친해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친하면 엄마들끼리 먼저 이제 딸아이를 유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딸아이의 친구를 통해서 이제 엄마들끼리도 친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특히 소극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엄마가 강압적으로 니는 왜 친구도 안 사귀고 이렇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지가 원하는 지 코드에 맞는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엄마가 이렇게 니도 좀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좀 어울리고 해라 이렇게 일부러 막 떠밀리면요. 오히려 애들은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친구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엄마가 자꾸 떠미는 거잖아요. 떠밀다 보면 아이가 더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넌지시 좀 바라봐주는 것도 그런 여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쌤님. 근데 그 친구 한 명을 못 만들어서 너무 힘들대요. 엄마가 맨날 놀아줄 수도 없고 그 친구가 아직은 그 아이가 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그 엄마가 좀 그 마음의 끈기를 갖고 아이랑 조금만 더 놀아주라 하세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제 아이는 엄마랑 놀려고 하지 않을걸요. 그래서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서영 선생님, 저도 어떤 엄마와 친해져야 할지 공부해야겠어요. 진짜 중요해요. 엄마가 어떤 사람과 노는가 이것도 아이에게 은근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만날 때도요. 엄마들도 사용하는 단어, 엄마들이 평소에 막 거친 말을 쓰고 욕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엄마들도 그런 엄마 만나면 안 돼요. 그대로 애들이 따라하거든요. 따라하니까 엄마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요거를 내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예요. 공부니까 엄마들도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좀 건설적인 엄마. 내 만나면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만나면 막 시댁 욕하고 남편 욕하고 이런 엄마를 만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막 안쓰러워서 막 신랑 욕하고 막 시댁에 욕하고 이러면 처음에는 내 안에 쓸데없는 사명감,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좀 끌어당겨서 위로해줘서 내가 이 사람이 정상적인 궤도까지 올라줄 수 있도록 내가 좀 손을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쓸데없는 사명감이 나를 막 그 사람과 계속 어울리게 해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내하고 안 맞는 에너지는 결국엔 떨어져 나가져요. 나가지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아이 눈에도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니까 엄마가 어울리는 사람도 좀 가려서 만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쌤님 코로나 때문에 학교 띄엄띄엄 가니까 걱정이라고 해서 대신 고민 상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수영 선생님. 저는 나이 들어도 딸이랑 계속 놀아주고 싶어요. 이수영 선생님 욕심이에요. 그거는 이게요, 내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거는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학교 들어가기 전 이제 아이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는 또래와의 만남이 더 커요. 더 크고 이제 엄마가 내 아이랑 놀아줄 수 있는 그 시간은 우리 뭐 가족 여행 갈 때 뭐 주말이나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어디 뭐 잠깐 어디 바람 쐬고 온다 이럴 때는 괜찮은데 이수영 선생님 친구와의 관계를 많이 오픈하셔야 됩니다. 딸아이가 그게 오히려 그때그때 또래에 맞는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같이 놀아줄 수 있는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엄마가 좀 더 놀아줄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서 더 많은
큰 대인관계 형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때는 엄마가 조금 한 템포 뒤로 물러나서 이제 친구와의 자리를 환경을 많이 깔아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영원한 사랑님 공감하시죠? 고맙습니다. 자, 김쌤님, 이제 애가 크면 엄마랑 안 놀려고 해요. 친구만 찾아요. 그렇다니까요. 초등학교쯤 들어가면 엄마랑 노는 것보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애들은 훨씬 재밌어하고 애들 정서 발달에도 훨씬 더 좋아요. 좋으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엄마가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가 누구랑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가면서 관심 있게 봐가면서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 수위를 잘 조절해 가면서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김쌤님 놀아줄 수 있는 지금 많이 놀아주셔요. 빙고 진짜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때 유아 때 이제 영아 때 많이 놀아주시고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엄마가 조금 마음의 패턴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우리 김쌤님 지금은 이제 따님이 친구들 데리고 보고 친구 치레한다고 조금은 뭐 고생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잠깐이에요. 잠깐. 그때쯤 많이 또 오픈해주면 애가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고마워하다 보면 우리 영원한 사랑님처럼 대학교 들어가서도 친구 데리고 올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우리 큰아이가 군에 가는데 한 번씩 군에 가기 전에도 큰아이 친구들 데리고 오면 이게 왜 장성한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오면 한 번씩 집에 오면 자주 오는 건 아닌데 이제 큰애들이 집에 오면 되게 뿌듯해요. 막 다 내 자식들 같고 막 듬직하니 이쁘거든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달라요. 어릴 때 또 친구 데리고 오는 것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서영 선생님 4살인데 여지껏 많이 못 놀아준 게 마음에 걸리네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놀아주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전의 기억은 애가 다 잊을 수 있어요. 우리 이서영 선생님 지금부터 잘 놀아주시면 돼요.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시간 많습니다. 몇 년 안 남았죠? 이서영 선생님 맞죠? 우리 김쌤님 저는 제 친구들도 집에 부르는 거 좋아해서 딸 친구들도 언제든 콜입니다. 우리 김쌤님은 그죠? 따님 원망하실 필요 없네요. 지금 김쌤님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김쌤님이 사람 좋아하고 친구들 사람 데리고 오고 막 이런 모습들을 아이가 그대로 보니까 아이도 지가 좋아하는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몇 년 안 남았죠. 7살 때쯤 때부터 친구 찾아요. 그쵸? 맞아요. 이제 7살, 8살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친구와의 놀이를 통해서 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엄마는 이제 간식만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용돈 많이 줘서 맛있는 거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람 그런 엄마 아빠를 좋아하죠. 그래서 한 번씩 왜 요즘에는 카톡으로 선물 보내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기프티콘 한 번씩 뭐 기프티콘도 쏘고 이러면 친구들 요즘에 우리 이제 딸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면 이제 카페 가요. 카페 가서 차 마시면서 핸드폰 만지고 거기서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막 이렇거든요. 애들 문화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와이파이 잘 터지겠다. 그러면 이제 카페 간다 하면 한 번씩 이제 기프티콘으로 그래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뭐 케이크 하나 먹으면서 음료 마시고 오너라 이렇게 보내면 우리 엄마 짱 이러면서 막 애들 되게 좋아하죠. 이제 문화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세 선생님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맞아요. 내 아이가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 보일 수 있고 이러려면 또 엄마가 또 경제적으로 또 지원해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원해줘야 내 아이가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자기 소리를 내가면서 친구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쌤님, 영원한 사랑님, 늘 조한쌤님의 생기 있는 목소리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쌤님, 주말만 되면 오늘 친구 불러주면 안 돼? 친구 집에 가면 안 돼? 공휴일만 오늘도 오전, 오후 2차에 와, 우리 김쌤님 진짜 바쁘겠다. 2타임. 우리 김쌤님, 아이랑 협상을 좀 하세요. 엄마가 너무 힘들다, 2타임 치려면. 그죠? 아유, 진짜, 눈에 막 그려져요. 또 이제 저학년들은 얼마나 막 소리가 커요. 깍깍깍깍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심지어는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러잖아. 저학년 때는 서로 재미져서 그죠? 와 우리 김쌤님 완전 혼을 빼놨겠네. 오늘 한 2타임 치렀으면 진짜 고생하셨네. 휴일인데 휴일 같지 않은 휴일을 보냈겠다. 그죠? 아유 친구 좀 불러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거절도 못하고 그죠? 맞아요. 그래도 그 또한 또 지나가겠죠. 이제 애들이 좀 크면 큰 대로 또 조용히 놀다 가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엄마가 돈으로만 지원하면 되는 부분. 김쌤님 대신 일찍 6대 오 좋네요. 영원한 사랑님 아이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김쌤님 닮아 맞죠? 밝은 성격 그대로 따라간다니까. 애들은 그대로 따라가요. 김쌤님이 평소에 엄마들 좋아하고 김쌤님 친구들 막 집에 데리고 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다 보니까 애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나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아이를 보면
참 신이 공평해요. 신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딸아이가 이제 발톱에 매니큐어 그거를 이제 다루면서 엄마 발톱을 닮았네 이러는 거예요. 발톱하고 손톱은 엄마를 닮았네 이러는 거예요. 네 엄마 닮은 거 또 있잖아. 눈도 엄마 닮았잖아 이랬거든요. 그때 막 이제 둘이 한번 웃었는데 그 유전자가 무시 못해요. 이목구비를 통해서도 느껴지고 그 성품에서도 엄마 아빠를 아이가 그대로 따라가니까 진짜 놀라워요. 신의 작품이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도 잘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엄마라고 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만 해결해 주는 게 엄마 아빠의 역할이 아니고 그 이상의 역할도 엄마 아빠가 해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서 선생님, 제가 스승의 그림자를 보고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보고 배우고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와, 명언입니다. 명언. 우리 정리의 달인 이서영 선생님 맞아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를 보고 배우고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맞아요. 정말 우리 김쌤님 손톱 발톱까지는 닮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맞죠? 진짜 신기해요. 이서영 선생님, 조한쌤님 책에서 본 글귀입니다. 정확하게 썼는지. 아, 진짜요? 제가 그런 걸 썼어요. 그랬구나. 좋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이서영 선생님. 감사해요. 영원한 사랑님. 그래서 부모 되기도 힘들지요. 선생님 말씀 굿입니다. 맞죠? 그래, 참,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우리 신이 나를 닮은 두 아이를 선물을 주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내가 나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잖아요. 훈련.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못 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찌됐든 이 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거고 또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제대로 된 성인이 되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성인이 아니잖아요. 40, 50이 돼도 나이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진정한 어른이 된다라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아픔도 겪어보고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짜배기 엄마가 되는 거고 진짜배기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는 감사하죠. 우리에게 온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집에 온 손님이죠. 손님. 네, 제 책에도 그런 말을 써놓긴 했는데 내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처럼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님. 그래서 부모 되기는 힘들지요. 그죠? 김쌤님, 맞아요. 엄마 되기 힘들어요. 어렸을 땐 잠 못 자고 몸이 힘들고 애들이 클수록 또 마음이 힘들고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거 없다니까요. 김쌤님. 힘든 것만큼 어느 순간 나도 커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냥 되는 거 절대 없어요. 영원한 사랑님, 조한쌤님 생각도 어르신 같습니다. 명심할게요. 아이고, 무슨 그런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서영 선생님, 진정한 어른. 맞죠? 나이만 먹었지 미성숙한 사람들 많아요. 저도 아직은 초보 어른, 초보 엄마입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상황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서영 선생님도. 아이의 나이만큼 우리 정신적인 나이테도 커가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이서영 선생님 아까 4살이라 했잖아요. 정신적인 마음의 나이테 4살이에요. 나이테는. 우리 이서영 선생님. 마음의 나이테 4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냥 되는 거 없다니까 절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거를 즐겨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김쌤님, 엄마는 베테랑이 되는 길이 멀고도 험해요. 내가 베테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 자체도 우리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벌써 이 어깨에 막 짐이 걸려있어요. 짐이 걸려있으니까 아이를 키워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덜 힘들지 않을까요? 김쌤님, 그죠? 이 육아라는 게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의 병을 얻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것도 즐겨야 돼요. 즐기려면 부부가 잘 지내야 되겠죠. 부부도 잘 지내고 소통도 잘하고 이런 모습을 아이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면 아이가 건강한 모습을 따라오기 때문에 중간에 아이가 조금 삐딱삐딱 하더라도요, 이게 탄력 회복성이 있어서 금방 자리로 돌아와져요. 그래서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가정의 중심 우리 두 부부가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고 잘 지내면서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두 부부가 에너지를 나누는 거예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영역,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눠가면서 같이 양육이 돼야만 즐겁게 양육을 갈 수 있는 그런 잣대를 마련해 가는 거죠. 마음의 나이테 4살 끄적끄적했어요. 우리 이성 선생님 정리의 달인 좋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라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다 행복한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우리 큰아이 낳았을 때는 초창기에는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욕심, 내 아이는 뭐든지 잘해야 된다라는 욕심.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공부방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보여지는 이미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니는 뭐든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강요했던 것 같아요. 큰애 처음에 어린 시절 때는. 근데 어느 순간 그건 아니다라는 걸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에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아이에게 너무 던지지 마세요. 힘들어져요. 서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애가 잘할 수 있는 거, 애가 했을 때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끔 좀 환경을 깔아주세요. 깔아주면서 안전한 거, 너무 위험하지만 않은 부분들을 환경을 좀 이제 터치해가면서 또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선만 또 양보를 하시고 나머지는 아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너무 100% 올인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자신도 챙겨가면서 그렇게 건강한 양육을 해. 자,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한지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훌쩍 1시간 순삭 맞죠? 김쌤님 함께 이야기 나누니 시간이 잘 갑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함께 해주는 이 1시간 귀하게 제가 또 마음에 담고 갑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쌤님 소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